안녕하세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다. 행복을 충전하는 더브레인 두뇌학습연구소 안양 평촌센터 소장 문하진입니다. 오늘은요 ADHD에 고집이 세고요, 짜증도 많고요, 거기다가 무기력한 우리 힘찬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힘찬이를 만난 건 4년 전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찬이가 우리 연구소에 처음 방문했을 때가 생각나는데요. 이 친구가 조금 좀 인상 깊었던 건 5학년인데 비해서 덩치가 굉장히 크고요. 키가 큰 거에 비해서 어리광이 굉장히 심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발을 쾅쾅 부르고 골도 엄청 부리고 이러면서 이제 엄마를 따라 들어왔었던 기억이 나요. 유난히 이렇게 응석도 심했고요, 짜증도 심했는데요. 처음 이렇게 온 곳 같은 데서는, 낯선 곳에서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5학년 정도 되면 보통 그래도 예의상 조금은 주눅도 들을 수 있거나 눈치라도 살피는데 이 친구는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작은 소리만 나더라도 금방 쉽게 주의가 흐트러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몸을 가만히 놔두지 못하고 막 비비고 늘어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잣말 중얼중얼거리고, 그리고 이렇게 눈가에 운동틱이 조금 많이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어머니 낯빛을 보니까 완전히 흑빛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좀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내원 동기를 보면은 우리 힘찬이가 4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요, 공부 시간에 너무 방해가 많이 되니까 병원을 데려가 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ADHD 판정을 받아가지고 약을 복용하게 됐대요. 근데 ADHD, 그러니까 낯설기도 했지만 그 약을 먹으면서 아이가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잠꼬대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요. 그리고 경련까지 일으키고 아이가 구토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약을 못 먹이는 거죠, 부모님들이. 그래서 다른 기관을 또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기관을 4군데를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요리치료도 하고 심리치료도 하고 뇌파치료도 하고 고압산소치료 같은 것도 하면서요. 그리고 한약 같은 것도 먹여보시기도 했는데요, 소용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좀 아이한테 그래도 헌신적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사시는 곳이 여기 경기권이에요. 그런데 부산 있는 데까지 유명한 한의원이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그 도액에 한의원에서 그 권하는 한약을 먹이면서 까지 치료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서 이제 여기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오셨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엄마 눈에는 초점도 없었어요. ADHD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의 심정이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힘찬이 엄마의 모습도 그랬어요. 그 힘찬이의 모습이 마치 부모님의 어머니가 이제 다 당신의 잘못이냐, 내가 이제 잘못해서 잘못 키워서 우리 아이가 이런 거 아닌가 하면서 자책하면서 괴로워하시면서 상담 내내 우시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요? 우리 얘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 같이 키웠는데 오히려 얘한테 힘찬이한테 더 잘해줬는데도 누나는 굉장히 잘 크고 잘하고 있는데요, 얘만 왜 이러죠? 얘는 아들이라 얘한테 더 잘해줬는데 얘만 이상하게, 얘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연구 결과를 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나 양육 태도 같은 거는 ADHD를 일으키는 거랑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어요. 근데 ADHD 그 여부를 떠나서요, 일관성 없는 교육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태도라든지 교육 태도, 그리고 이제 아동 학대라든지 방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동 발달에 큰 걸림돌이 돼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몸이나 마음의 상처 같은 거를 입히게 되면 자라나면서 점차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수는 있죠.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요, 일단 그래서 제가 힘찬이랑 상담을 좀 했어요. 근데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무기력하다 그랬죠.
무슨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상담을 할 수가 없어요. 대면 상담을. 짜증내죠. 뭐 대답도 안 하죠.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제가 그냥 바로 훈련을 진행하는 거로 해서 훈련을 들어갔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지도를 하시는데 지시사항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처음 보는 거잖아요. 어쨌든 프로그램을 다 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대충대충 하고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대충대충 하면서 신경도 쓰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을 또 이제 진행 몇 회차 왔을 때는 선생님하고도 좀 친해지고 뭐 했을 때는 사고력 훈련을 할 때 게임 같은 것처럼 하는 훈련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런 놀이식으로 하는 훈련을 할 때는 본인이 막 이렇게 질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규칙을 막 자기 마음대로 어기면서 규칙을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때를 써가지고라도 규칙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서 질 것 같으면 막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억지를 쓰기까지 했대요. 이 친구는 이제 근육의 힘 같은 거가 조절이 또 그리고 안 됐어요. 강약 조절 같은 것도 안 돼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너무 힘이 들어가서요. 훈련 장비 같은 게 저희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세게 부딪혀가지고 고장이 나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또 이런 친구들 특징 중에 하나가 목소리 조절이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갑자기 소리 같은 것도 많이 지르기도 했지만 목소리 조절이 안 돼서 항상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말소리가 항상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한테 예의가 전혀 없었어요. 막 짜증나면은 훈련하다 말고도 저희 이제 청지가 훈련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막 집어 던져요. 던지고 그냥 나가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지하철역까지 막 데리러 나간 적도 있어요. 데리고 와서 달래가지고 데리고 오고. 정말 훈련하는 거 지도하기 너무 힘든 친구였어요, 이 친구. 일단 주 양육자인 어머니를 상대로 훈련하기 교육을 하는 게 더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주기적으로 일단 상담을 하면서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그걸 병행을 하면서 이제 우리 힘찬이는요, 이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저희 더브레인 두뇌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요, 이제 조금씩 어머니 교육 들어가면서 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태도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세션 정도 했을 때, 그러니까 2세션이면 저희가 40회거든요. 그때 이제 상담을 하면서 결과 상담을 했는데요. 우리 힘찬이는 아직 감정 조절이 그때까지는 잘 안 된 상태였어요.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 조금 힘들어하거나 뭐 실증 나면은 거부도 하고요. 그러기는 하는데요. 예전에는 무조건 기분 나쁘면 집어 던지고 나가고 안 해요! 막 이러고 짜증내고 선생님한테 전혀 예의 안 갖추고 막 이럴 정도였는데요. 이제는 타협 정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강약 조절 정도 하면서 선생님 기분 정도 살피고 이 정도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시사항 전혀 안 따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지시사항도 그래도 곧잘 따르고요. 표정도 조금 많이 밝아져서 짜증내는 거 이제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대하는 것도 공손해지고요. 조금씩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게 한 40회 정도 하니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이제 오셨는데요. 아버님이 주말 부부셨어요. 주말 부부셨는데 아버님께서 저하고 상담을 한다 그러니까 쫙 적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꼼꼼하게 뭐 내용 달라진 내용을요. 그러면서 저한테 갑자기 오시더니 진짜 제가 민망할 정도로 고개를 90도로 숙이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저 정말 당황해가지고요. 제가 남자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시니 근데 너무 황송하게 인사를 해가지고, 왜냐면은 아이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그렇게까지 공손하게 인사를 하시니까 전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민망하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서 그런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힘찬이가 어땠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에 적어 갖고 오신 거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ADHD 약을 복용을 했을 때는요, 멍 때리는 시간이 되게 많았대요. 그랬는데 지금은 약을 안 먹는데도 과잉 행동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저희는
당연히 훈련을 시키니까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부모님들이 그런 거 같고요. 보통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시니까 이 눈에 확확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머니는 그런 거 같고요.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옛날엔 말귀를 못 알아들었는데 오니까요 힘찬이가 말귀를 알아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틱 증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짜증내는 게 확 줄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짜증내는 강도도 많이 줄어서 예전에는 많이 냈었는데 요즘은 조금 덜 내고요. 짜증내는 그 빈도도 줄어들었지만 강도도 줄어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화를 내거나 토라지거나 그랬을 때 풀리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졌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5학년 담임 선생님을 얼마 전에 만나고 왔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지금 이런 거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우리 힘찬이가 ADHD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전혀 보고가 올라가지 않아서 몰랐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학교에서 그냥 개구진 아이 이 정도로만 생각하신다고. 그래서 아버님이 너무 기분 좋으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90도로 인사하셨대요. 자, 그 다음에는 3세션이 끝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60회 정도 끝났을 때 우리 힘찬이는요, 아버님이 이제 2세션 끝났을 때만 해도 눈틱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3세션이 끝났을 때는 정말 많이 좋아졌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오셔서 그래요. 어머니는 사실 아버님 오셔서 뭐라 했냐면요, 저 사람은요 맨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무뎌서요 잘 모르는데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좋아졌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싱글벙글해가지고 입이 이렇게 꼬리 올리고 오셨어요. 우리 아이가요 국어 수시평가에서 90점을 맞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공부 못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가 90점을 맞으니까 싱글벙글해서 오신 거예요. ADHD를 가진 아이들은요 지적을 자주 받아요. 많이 혼나겠죠. 그러면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요. 누구한테 혼날까봐 사실은 나서지도 잘 못해요.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요 두려움을 만들게 되고요. 부정적인 경험은요 그러면 나는 안 될 거야 미리 먼저 포기를 하고 겁을 먹게 되거든요. 그럼 나약한 생각을 또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꾸 우울감이 생기고요. 그 우울감은 불안감을 조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소심한 아이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어울리려고 해도 겁이 나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자신감이 생기지가 않기 때문에 나갈래 해도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는 친구들일수록 뒤로 숨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친구들이 뭐라 그런다 해도 대들거나 뭐 그거에서 맞설 수가 없거든요. ADHD 아이들도요 되게 잘하고 싶어 해요. 칭찬 안 받고 싶은 친구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잘난 척 안 하고 싶은 친구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자꾸 이렇게 혼나고 두렵고 부정적인 경험하고 막 안 좋은 경험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받고 지적받고 이렇게 하니까요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때로는 화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찬이가 맨 처음에 왔을 때 심술궂게 저희한테 보였던 거고요. 발 쾅쾅 부르고요. 짜증내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발 쾅쾅 부르고 저희를 처음 보는데 심술 부리고 막 이런 모습으로 저희한테 보이고 싶었겠어요? 근데 발 쾅쾅 부르고 심술 부리고 말도 안 하고 뚱한 모습으로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 바로 이렇게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질타를 많이 받고 부정적인 경험이 자기한테 그런 나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 날 이렇게 볼 거야 라는 그런 자신감 없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화가 나니까 화를 그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얼굴에는 그렇게 짜증이 되게 많았던 건데요. 이런 거는 사회성 부족이나 과잉 행동,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부진이나 무기력증 이런 거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과잉 행동 같은 것도 나타나게 되고요. 쓸데없는 고집 같은 것도 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잘 보이고 싶어도 이쪽에서 잘 봐주지 않으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심수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경험과 긍정적인 경험을 어떤 거를 많이 시켜줘야 되는지는 진짜 부모님들께서 내가 지금 얘한테 어떤 경험을 시켜주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서 행동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부모님들이 행동하시거나 말씀 하나 하시는 게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서 주의 깊게 행동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요, 이 감각 통합 운동이 잘 되고 나니까 아이가요, 3세 시간에 들어갔을 때는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이 이게 더 잘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집중도 더 잘 되고요. 성적도 올라서 칭찬받고요. 아까 90점 맞았다 그랬죠? 자신감이 막 올라가니까요. 자신감 올라가니까 어때요? 아이들한테 사회성 좋아지니까 대화가 잘 통하죠. 대화 잘 통하니까 공감대 이렇게 막 형성되고요. 친구 생기고요. 사회성 좋아지고요. 막 아이가 막 밝아졌어요. 감정 기복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들죠.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이가 행복해 하더라고요. 5세션에 접어들었을 때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은 학교에서 쌍둥이 친구가 이제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힘찬이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안정감이 씨 한참 동안은 모험생처럼 정말 굴었던 우리 힘찬이가요 업이 돼가지고 막 흥분됐어요. 그래서 막 자기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려고 막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챙겨주면서 근데 우리 검사 받으러 왔던 그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저는요, 저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요, 부모님이 저 아이 되게 방치해가지고 엄마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저런 아이랑 같이 이런 연구소에서 훈련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나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 그 얘기 들으면서 기분이 제가 나빴어요. 사실 아이들은 키워지는 거잖아요. 아직 완성된 작품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어른들이. 그리고 사실 지금의 지금 우리 아이들의 그런 모습은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작품이에요. 앞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아이만 또 소중한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 엄마 아빠가 아이를 방치해서 애가 저래서 난 저 아이하고 우리 애하고 이렇게 띄워놓고 싶어요. 나 그리고 쟤는 수준 떨어져서 싫어요 소리를 들리는데 저한테는 그 아이도 굉장히 귀한 아이거든요. 근데 내 새끼, 그러니까 일단 저한테 왔으면 제 새끼인데요. 제 새끼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우리 힘찬이요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힘찬이 어머니는요 방치한 게 아니라요, 우리 힘찬이를 위해서요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알아보러 다니시고요, 교육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시고요, 심지어는 저기 밑에 있는 부산까지 가셔가지고 약도 해서 먹여서는데도 안 돼서 저희한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힘찬이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저기 한번 보세요. 옛날에 어머니가 알고 계시던 힘찬이 맞나요? 그랬더니 뭐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근데 진짜 힘찬이가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힘찬이가 진짜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거든요. 저희가 오기 전하고 그 어머니가 우리 쌍둥이 어머니가 우리 힘찬이를 봤을 때하고는 어머니 아이들보다 나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어머니들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운다면 내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소중한 건데, 그렇다면 그 아이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 어머니 아이는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아이만 소중한 게 아니라 옆에 아이도 소중한 거고요. 내 아이가 잘 자라려면 옆에 아이도 건강해야지 내 아이도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이만 잘 키워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아이가 훌륭하다 그래서 그 만족을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아이도 같이 잘 자라야지만 내 아이가 힘이 들지 않은 거지, 내 아이 혼자만 잘나서 잘 크면은 옆에 있는 아이들 잘 못 자라가지고 있으면 그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 아이가 같이 끌고 가려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함께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좀 넓은 마음으로 옆에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거 분명히 교육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어머니께서 조금 마음을 좀 달리 가지시고 훈련 프로그램 보시고 이제 본인 아이들 보시고 나서 검사 결과 이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이 좋아진 거 보고선 등록하시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좋아졌네요. 뭐 쟤 진짜 많이 달라진 것 같아. 힘찬이 진짜 맞나 싶어요. 뭐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힘찬이가 많이 변한 거 사실이고요. 저희 그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감각을 이렇게 조직화하고요. 그리고 신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신경과학적으로 그 과정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그 감각 통합 운동이 안 돼서, 강약 조절이 안 돼서 아까 막 기계도 망가뜨리고 그랬다 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강약 조절도 잘 되고요. 정보 처리 속도도 굉장히 느렸던 친구인데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니까요. 그 정보 처리 속도 이렇게 훈련하는 게 있거든요. 그 IM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모범 사례로 우리 아이 힘찬이 거를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로 굉장히 1000분의 1초를 잡아내는 훈련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아이가 1000분의 8초까지 잡아냈어요.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 아이를 모범 사례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는 놀라운 제의까지 받을 정도로 이 아이의 그런 정보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놀라운 실력도 향상이 놀라울 정도로 실력도 향상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당연히 저희 연구소에 올 때 입이 벌어지면서 싱글벙글 하겠죠. 더 재미있는 건 우리 어머니예요. 표정이 없고 맨날 얼굴이 흑빛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저는 이가 이렇게 금니가 있는 걸 그때 처음 봤네요. 오실 때마다 이제 이가 맨날 보여요. 금니가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입을 벌리고 웃으시더라고요. 저 찾아요.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찾으실 정도로. 그래서 성적이랑 행동이랑 이걸 맨날 자랑을 하세요. 입에 귀에 걸리셨어요. 저도 우리 선생님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사실 ADHD 진단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산만하다고 해서 다 ADHD라고 이렇게 속단할 수는 없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이유나 원인은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이렇게 분별력 있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돼요. 피곤하거나 이제 때로는 이렇게 흥미가 없어도 집중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게 어떤 과제나 주제가 주어졌을 때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한 상태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잘 못하거나 산만하다 그래서 넌 ADHD야 이렇게 진단을 한다는 건 옳지 않아요. 또 반대로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요. 집중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멍 때리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주의 깊게 아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힘찬이가요, 4학년 때 담임 선생님 권유로 ADHD 판단을 받고선 약을 복용하고 차도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얻어서 더 힘들어했던 점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요, 산만하고 집중 못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무기력한 아이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집중이 안 되고요, 산만하고
학습에 흥미가 없어하는 그 원인이 뭔지 원인 검사를 먼저 받아보실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쌍둥이 엄마께서는요, 기분 나빠하면서 그러셨다 했잖아요. 쟤는 우리 학교에서요, 저학년 때부터요, 공부 못하기로 유명한 애예요. 얼마나 공부를 못하고 산만한지, 부모가 신경도 안 써서 막 애가 저래요 이러면서 ADHD라가 이제 심지어 뭐라 그러셨었냐면요, 모자란 애라고 저한테 표현도 하셔서 기분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우리 애가 저런 애랑 어떻게 다녀요 막 그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방치하는 애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나중에 우리 힘찬이의 모습을 보고선 그렇구나라고 이제 수긍을 하셨었는데, 언어적 표현력도 그렇고요. 우리 힘찬이가 이제 긍정적으로 맨날 툴툴거리고 그러던 친구가 긍정적으로 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오죠? 긍정적으로 말을 하니까 피드백이 긍정적으로 오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 친구를 바라볼 때 좋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인상으로 비춰지니까 이 친구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호감도가 높아지니까 이 친구를 많이 찾겠죠. 친구도 되게 많아지고요. 사회성이 좋아졌어요. 하나씩 이 친구가 일어나간 거예요. 스스로 학습을 해나간 거죠. 그러면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자신감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타인을 또 이 친구 참 신기했던 게요. 자기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 것뿐이 이해만 받은 게 아니라요. 자기가 스스로 또 다른 친구들을 이해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랬으니까 다른 친구도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저한테 하기도 해요. 그래서 타인을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비춰봐요. 어린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타인을 또 배려할 줄도 알더라고요. 참 어린 친구인데 기특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힘찬이가 더 예뻤던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졌겠죠. 그 인기 되게 많은 인기쟁이 친구가 됐어요. 막 생일 초대 같은 거 받고 그랬대요.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학습 능력이 향상이 되면서 학교에서 인기쟁이 친구가 돼가지고 오락부장도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막 되게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힘찬이를. 기뻐하실만 하죠? 자, 이제는 우리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차례예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도 변할 준비 되셨죠?